결국 사실로 밝혀졌던 연예계 불륜 스캔들 탑 9.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밤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지 이후에도 가슴 졸릴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연예계를 돌아봤다. 대중을 놀라게 하고 공분하게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더 나아질 2025년을 기대해본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그와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경 경찰에 출석했다. 또한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난 후인 사고 열흘 만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그의 소속사 측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드러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소속사 대표 이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씨는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마창소로 대응했다. 영화 장군의 아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경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됐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63%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지난 8월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0.27%였다. 이후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라고 입장을 냈으나 전동 스쿠터로 알려지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슈가는 2번이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지난 6월 13일 서울방배경찰서 측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태의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8월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팀 탈퇴를 결정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 10월 7일 특수중간간 혐의임이 알려졌다. 지난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 이후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일과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라고 공식 입장을 전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아는 이혼한 유리와의 폭로전 속에서 성매매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유리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리의 집에서 최민환과 성매매 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녹음 파일과 율리의 결혼 생활 당시 증언을 통해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최민아는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로 인해 마음고생하고 힘든 시간 보내게 해드린 점 정말 미안합니다. 참으로 후회되는 부분이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10월 14일 이진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돼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라고 밝혔다. 8일 후인 22일, 이진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룹 BTS,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비롯해 이수근, 영탁, 하성운 등 동료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들, 연예인의 지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수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 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각기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된 스타가 있다. 송민호는 지난 17일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 중인 송민호는 지난 10월 30일 후 5박 6일 하와이 여행을 비롯해 평가, 연차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스타뉴스 측은 해당 관장 A씨와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하며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 치료를 받아온 송민호가 대체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됐지만 본인 스스로 복무기간을 채우겠다고 했다는 것. 확실한 입장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싸이, 천명훈, NRG 등이 부실 복무로 재입대한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군 면제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박서진은 지난 2023년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군입대를 앞둔 심경을 밝혔지만 이미 20대 초반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박서진은 자신의 팬카페에 공식 사과했고, 소속사 측은 박서진이 20대 초반 가정사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면제 사실을 인정했다. 나인우의 군면제 소식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중퇴이거나 키 170cm의 몸무게 40kg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가족이 6급 이상 군인이거나 류머티즘성 관절염, 당뇨, 결핵,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질환을 보유해야 한다. 나인우는 과거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력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 소집을 기다렸지만 3년이 경과하면서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4급 판정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1월 22일 모델이자 방송인 문가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음을 전했다. 이틀 후인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 라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처음 만남을 가진 뒤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정우성은 이후 11월 29일 개최된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서울의 봄으로 최다 관객상을 받으며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또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 연예계이다. 이런 사건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향한 대중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일례로 음주운전 후 자숙 중이던 배우 배성우, 곽도원, 그리고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자숙했던 최승연, 탑, 위 복귀에도 대중은 싸늘한 시선을 보였다. 2. 여애수더, 치사율 80%, 동생 위에 장기기증, 하트 홍해걸, 오열, 같이 삽시다. 자매들은 부부의 300평 전원 2주택에 감탄하는데 앞서 각 집살이 중임을 밝힌 부부는 제주집에서도 1층인 홍해걸의 공간과 2층인 여애수더의 공간이 분리된 채 생활하여 눈길을 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도 염장 지르는 애정 표현으로 자매들의 질투를 사기도 한다. 한편
평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여에스더가 오래 앓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 고백한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인해 28번이 정기경련 치료를 받았으며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을 받은 사실을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감수광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제주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혜은이의 기록을 찾아 떠난다. 혜은이의 생가터가 있던 동네에서 그녀의 엄적을 기리는 동상과 노래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며 위험에 대해 실감한다. 이후 박원숙은 제주 동쪽에 위치한 닭머르 해안으로 동생들을 이끈다. 여에스더 부부는 박사 부부답게 낭만적인 억새밭을 거닐면서도 닭머르 위 위미에 대해 탐구하는 집념을 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한편 휴양지 감성이 가득한 풀빌라로 안내한 박원숙은 전복부터 문어, 소고기 등 제주를 가득 담은 바비큐 파티를 준비해 감탄을 자아낸다.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발언으로 누나들을 화나게 한 홍해걸은 바비큐 불 피우기에 연거푸 실패하며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 타이틀을 획득한다. 아내 여에스더는 생애 최초 돌문어 요리에 레지던트 시절의 수술 경험까지 되살리며 도전하는 활약을 보여준다. 첫 만남부터 운명임을 직감했다는 부부는 만난 지 94일 만에 결혼에 골인한 천생연분 커플이다. 심지어 시부모님조차도 이들의 사랑에 헌신적이었다는데 출산한 여에스더를 위해 시어머니가 직접 씻겨주는가 하면 아플 땐 정성껏 간병까지 해주셨다고 밝혀 감동을 자아낸다. 한편 여에스더는 치사율 80%의 간질환에 걸린 여동생을 위해 장기 기증을 결심했던 때를 떠올린다. 홍해걸이 장기 기증을 앞둔 여에스더에게 눈물로 사랑을 표현했던 때를 기억하자 솔로인 박원숙과 혜은이가 탄식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두 사람의 애정행각에 질려버린 박원숙과 혜은이는 결국 부부에게 풀빌라를 내어주고 제주 가치살이의 오붓한 밤이 깊어진다.